안녕하세요. 네, 오늘 더스트맨 진행 맡은 이화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더스트맨의 개봉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개봉날 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관객분들은 아마 이제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잊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영화를 잘 보셨나요? 네. 영화의 날씨와 바깥 날씨가 조금은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쌀쌀해졌어요. 스산해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영화 분위기와는 또 이렇게 잘 연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늘 그냥 사실은 지금 여기에도 많을 거예요. 먼지가 많겠죠. 저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이제 진짜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주인공으로 먼지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구현하고 시도하는 것들이 정말 좀 근래에 본 영화 중에 정말 특이한 시도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또 이제 여러 장편을 만든 감독이 아니라 신인 감독이 이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감독의 기록할 만한 어떤 데뷔작이지 않을까, 그래 본 영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이 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관객분들과 이야기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는 아마 그런 것들의 포문을 열어줄 그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봉을 축하하며 김나경 감독님과 그리고 영화에 출연한 배우님들, 주연 배우 우지연 배우님과 또 강기루 배우님, 신다기 배우님 모시고 토크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과 이제 배우분들 여기 이제 바깥에 보시고요. 신다기 배우님은 여러분과 같이 영화를 보셨어요. 그래서 자리로 나와주시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네, 그럼 착석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착석하면 되겠군요. 테이블이 꽤 긴데 가득 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내어주셨어요. 큰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가 어제부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이제 김나경 감독님이 가장 떨리실 텐데 갑자기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데뷔작을 몇 년 동안 만들어서 이렇게 관객과 극장에서 소통을 할 기회를 갖는 첫날 기분은 감독에게 어떤 분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나경 감독이 좀 걱정되기도 하고 그 기분을 좀 상상해 보기도 했었는데, 감독님이 SNS에 이제 이 영화를 만들면서 가졌던 그런 어떤 마음 같은 것들을 올리신 글을 봤어요. 그러면서 감독님 지금 마음이 싱숭생숭하시겠다. 기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 시간이 지금 온 거잖아요. 극장 앞에. 그리고 또 특히나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인사 말씀을 어떤 기분이신지, 네, 생애 첫 개봉 기념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스트맨 연출한 김나경이라고 합니다. 영화 만드는데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많은 파트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디 세상에 이제 인스타 글을 올리면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그분들 안 계셨으면 영화 못 만들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되게 센치한 글을 올리셨는데 제가 봤어요. 네. 네, 오늘 3년 만에 만든 이 영화를 개봉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 개봉 첫날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감독님이 이렇게 긴장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오늘 자리는 사실 속으로는 좀 편안한 마음도 있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옆에 이렇게 영화에 같이 고생을 같이 했고 이 영화의 완성도를 높여준 배우분들이 다 같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올블랙으로 어떻게 이렇게 얘기 서로 나누시는 거 아니죠? 네.
이렇게 맞춰 입고 이렇게 팀복으로 오셨는데 배우분들께도 인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또 옆에 강기루 배우님이 계셔서 강기루 배우님 먼저. 네. 안녕하세요. 도준을 연기한 강기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개봉했어요. 감독님이 많이 떨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화를 고생해서 치기로 했고, 그리고 제가 모르는 후반 영역에서 엄청 공을 들이신 걸로 아는데 그만큼 공을 들인 만큼 관객분들 만나는 게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보기에는 되게 뭔가 제 혼자 뿌듯 뭐 이런 마음이 좀 들고, 또 오늘 고생한 만큼 감독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많은 질문해 주시고 또 좋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의도치 않게 다 감독님을 응원하는 그런 한마음이 된 것 같네요. 네, 신다리 배우님 영화를 보시고 또 이 자리에 착석을 하셨는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영화를 봤는데 나오고 있나요? 네, 맞을까? 잘 들리시나요? 네. 근데 보면 볼수록 항상 새로운 영화인 것 같고 되게 오늘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태산 연기한 우지현입니다. 언제 이렇게 개봉해서 관객분들 뵐 수 있을까 싶었는데요. 진짜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그리고 다행히 이렇게 준비를 잘 해서 극장에서 여러분들 직접 뵐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날인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얘기하다 보니 제가 진짜 이 날이 보통 날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오늘 자리를 잘 만들어가야겠다는 다짐도 같이 합니다. 오픈 채팅방이 열려 있으니 제가 이제 또 이렇게 감독님과 배우분들과 얘기하는 사이에도 궁금한 점들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더스트맨 영화 진짜 감독님이 3년 동안 이렇게 날밤 지내면서 고민에 빠지셨을 작품인데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미세먼지, 지금은 그냥 이제 미세먼지라는 말이 저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들도 떠나지 않고 이 공기라는 거에 대해서 이 정도로 좀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점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영화의 첫 장면부터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배경 속에서 이 인물들이 숨을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갑갑함을 정말 잘 구현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먼지에 주목을 하게 되셨는지, 왜 먼지 속에 얼굴을 그리게 되셨는지 감독님의 3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른 데드라인에 맞춰서 어떤 시나리오를 쓰고 있을 당시였는데 항상 글 쓸 때, 그리고 어떤 데드라인에 맞춰서 무언가를 할 때 마음이 초조하고 복잡하고 되게 우울해지는 면이 있잖아요. 들리시죠? 네, 그래서 그런 당시였는데 그때 우연히 인터넷에서 누군가 먼지가 가득 낀 트럭 뒷면에다 기도하는 손을 그려놓은 그림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러시아의 폴보이닉 작가님 작품이셨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되게 마음이 많이 풀어지고 또 눈물도 나고 뭔가 정화된 느낌, 치유받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가 느낀 감정을 영화에 담아보자라는 걸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먼지라는 게 영화의 메인 컨셉이 되었고, 또 당시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끼지만 당시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끼던 시절이었어서 그 미세먼지 낀 도심의 이미지와 함께 연결지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영화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사실 2020년과 2021년을 보내면서 감독님은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 이 영화를 잘 만들었구나, 성견지명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사는 세상, 이 공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세상이 더 급격하게 앞당겨져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더 지금 이 영화가 좀 앞서 나간 영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 드는데 요즘 어떤 생각하세요? 개봉하시면? 사실 저거 찍을 때는 미세먼지가 있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끼고 하는 시대는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막연히 생각하기엔 미세먼지는 앞으로 점점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더 마스크 많이 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연출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시대를 예측한 건지 모르겠고, 왜냐면 코로나라는 거는 이제 미세먼지보다 훨씬 네.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되게 저 장면, 그 오프닝의 장면들 보시고 지금 시대 갖다 얘기해 주시는데, 사실 미세먼지가 아닌 코로나로 이렇게 마스크를 쓸 줄은 저도 몰랐어서 이런 시대에 대한 어떤 유감이 있긴 하죠. 네, 알겠습니다. 배우분들께도 좀 들어볼게요. 이 영화 이제 그 같이 참여하시고 작업하시면서 어떤 또 마음으로 참여를 하셨을까, 이 인물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우지연 배우님께 먼저. 네. 역할이 너무 이름도 태산인데 네. 너무 태산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태산이 말이 없잖아요. 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아요? 근데 진짜 과묵한, 모든 영화 통틀어서 가장 과묵한 역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 이제 제안받고 태산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인물을 좀 생각하시고 그리셨는지. 굳이 말씀드리면 성격이랑 좀 다른 부분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이제 태산이라는 인물을 제가 시나리오로 접했을 때 저한테는 너무 멋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연기를 해야 하는 배우 입장에서 굉장히 좀 영광이고, 그래서 이제 그 인물을 기꺼이 맡겨주신 감독님한테도 되게 감사드리는데, 그러니까 그런 애정을 이제 되게 빨리 갖고 이제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에 되게 감사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태산은 첫 느낌은 이 사람은 이제 핑계를 잘 대지 않는 사람이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많은 저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도움 받아가면서 이제 촬영했습니다. 네.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렇게 그 먼지를 뒤집어 쓰고 어떻게 보면은 집 나온 지 오래됐는데 그런 캐릭터 중에 제일 멋있는 캐릭터로 그려진 게 아닐까? 네, 스타일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이랑 저 분장 선생님이랑 연출부 분들께서 되게 그 수염의 길이와 그 머리에 이제 어떤 떡지는 정도까지 미세하게 이제 컨트롤 하시면서 굉장히 그 지저분한 듯 예뻐 보이게 해주시려고 굉장히 애 많이 쓰셔서 네.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태산 같은 어떤 그 정도의 캐릭터? 그 감독님 첫 작품이듯이 사실 첫 주야?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분량적으로도 부담이 좀 많이 되지 않았을까? 태산 같은 부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그 태산이 이제 그러니까 주연으로 이제 하는 일이 많지만 또 어떤 씬 안에서 사실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끌고 들어오는 다른 배우분들이랑 요소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제 영화에서. 그래서 뭐 후반에서는 이제 음악도 그렇고 아니면 현장에서 이제 그 그림들이나 뭐 좀 특별한 소재, 그리고 뭐 옆에 계시는 이제 신다기 배우님, 강계루 배우님 두 분 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누구를 만나는데 이제 그때마다 좋은 에너지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사실 어깨가 좀 가볍게 연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좀 약간 이제 다크함이 담당이라면 정말 신다기 배우님은 이 영화의 그 색채를 만들어주는, 실제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역할로 나오기도 하지만 저는 이 세상 안에서 이 모아라는 캐릭터가 그런 색채를 담당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산도 그거에 에너지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아라는 캐릭터도 제가 이제 신다기 배우님의 여러 작품들을 봤을 때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고민이 많은데도 경쾌한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 이 이제 밸런스를 좀 잘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우님도 어떻게 또 모아 제안 받으셨을 때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아라는 아이?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 왜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기자님이 아까 저기 저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네. 아, 좀 없다고 해서 그랬나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되게 긴장되는데 아무튼 모아는 아무래도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되게 혼자 눈치 없이 되게 낙천적인 캐릭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시나리오 보고 톤이 너무 상반되다 보니까 그거를 방해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고 아무래도 모아가 태산에게 접근하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개연성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답은 그냥 모아 자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되게 남다르고 되게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네. 그 사실은 저 자리에서 같이 이제 영화 보셨잖아요. 오늘 개봉날 진짜 배우님이 영화 보신 소감은 어떤지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배우님이랑 감독님은 사실 오늘은 영화를 안 보셨는데 그러니까요, 왜 저는 아무튼 저는 집을 하기 전에 영화를 안 보면 좀 불안한 편인데 네. 더군다나 오늘 개봉이고 하니까 또 매니저 언니도 오늘 처음 보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옆자리에서 보셨어요. 네. 네. 근데 매니저 언니가 있어서 더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총체적으로 좀 떨리게 하려고 모든 사람들이. 네. 근데 오늘 뭐가 보이시던가요? 오늘은 도준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도준이 일단 네. 첫 등장부터 너무 매력적이고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신달기 배우님께 가장 잘 보인 그 도준 역할의 강기루 배우님께 마이크를 드릴게요. 그 진짜 첫 등장부터 어떻게 이렇게 말투하며 동작하며 저 사람 진짜 여기서 오랫동안 그냥 바깥 생활 했겠구나 싶은 정도의 그런 정도의 그 묵은 느낌을 주셨어요. 근데 아까 안 그래도 우지영 배우님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 머리의 떡짐 정도, 뭐 이렇게 수염의 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보고 지금 동시에 상영하고 있는데 머리 길이랑 수염에 대해서는 제일 할 말 많으신 것 같아요. 어디 그 작품이랑 이 작품이랑 연결하기 힘들 정도로 달라 보인다? 그런 생각 들거든요. 네. 그러네요. 쥐는 머리가 짧고 수염이 길고 도주는 머리가 길고 수염이 없네요. 수염 얘기를 또 캐릭터 만들 때 했었는데 이제 노숙 생활 하다 보면 수염 면도를 자주 할 수가 없으니까 감독님과 근장 실장님은 도주는 수염이 없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뭔가 귀여운 그 상태를 유지하길 바래서 영화 안에 수염하는 면도를 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면도를 한다 이런 설정을 넣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질문은 뭐 있죠? 캐릭터? 네. 도준. 그 영화에서 도준이 좀 맡아줘야 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좀 아무래도 주인공 태산이 무겁고 이야기 중심을 딱 정확하게 잡고 있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숨쉴 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담당해야 했는데 또 연기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담당함에 있어서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장애가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길 바랬어요. 장애가 아니라 그냥 이 인물의 성격, 개성이길 바랬고 관객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그런 부분을 좀 나름 감독과 함께 고민을 하면서 이 노래를 좀 만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이 편견에 사로잡힌 이제 호미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편견이 있다면 도중에 가장 그걸 또 깨주는 역할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정말 여기서 평생 살아가도 이 사람이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닐까라는 생각 들었고 그 태산한테 이런 긍정의 기운들을 주었던 사람 그리고 앞으로 불러올 사람으로 이제 모아가 있어서 이 티끌 모아 태산이 완성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티끌 같은 존재 근데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티끌 같은 존재가 도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새 배우분들을 보면서 든 생각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많은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많은 작품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떠올리는 배우가 이 세 배우예요. 이 세 배우의 이름을 떠올리지 않고 한국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특히 독립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주목하는 배우들이고 너무 많은 이제 좋은 결과물들을 내고 있어요. 근데 김남현 감독님은 캐스팅 하실 때는 이 정도로 폭발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지 어떻게 좀 이 배우들의 매력을 보셨는지 배우에 대한 얘기들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화장 기자님이랑 전시 팟캐스트 네. 녹음하고 왔는데 그때도 똑같은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연출 재질이 아니라 소속사를 차려야 될 것 같다고. 맞아요. 그 얘기 하셨어요, 감독님이. 네, 그러셔도 잘하실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 3년 전 촬영은 이제 2년 전인데 2년 전에 캐스팅을 준비하고 있을 당시에도 이미 이 세 분은 매우 유명하셨어요. 네, 이미 유명하셨고 당연히 더 많은 작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배우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우리 세 분을 캐스팅했지요. 네. 각각의 배우분들의 좀 강점, 같이 작업하시면서 느끼셨던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정이라고 해야 될까? 네. 먼저 옆에 계신 도준 배우님부터 네네. 얘기를 해보면 제가 도준에게 바랬던 거는 도준이 회장보다 동생임은 분명하지만 동생이지만 사실 지난 2년간 더 엇나가지 않도록 회장을 붙잡아주는 인물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든든하고 의지가 되기도 하는 인물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자체로 순수함을 잃지 않았고 제가 이제 귀여움이라고 표현했던 건데 그 인물 자체가 사랑스러워 보였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귀엽다고 표현을 했었었는데 네, 그런 모든 다면적인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기르 배우님 정말 먼 것도 이미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귀여움은 별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귀여워 보여요. 그리고 그때 당시 명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의 그 따뜻하고 순수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면들을 고려했을 때 기르 배우님 당연히 너무 적임자였다고 생각을 했고 네. 또 역할마다 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배우분이셔서 네. 과연 보존을 이 배우분이 한다면 어떻게 연기하실까 하는 게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분에 있어서는 최고죠, 진짜. 자타공인 다른 모습. 갑자기 고개가 점점. 죄송해요. 바로 옆에 두고 또 배우님을 품평을 하라고 해서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럼 한 달이 건너서 신달기 배우님. 네, 그리고 달기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 계신 분들 다 이 달기 배우님의 매력이 뭔지 너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진짜 그 모아라는 캐릭터 자체가 주변에 관심이 되게 많고 또 편견도 없으면서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에너지 자체도 행동감이 넘치는 인물이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달기 배우님이 이미 너무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또 달기 배우님의 장점은 에너지가 진짜 강렬하신데 그 강렬한 에너지가 매 테이크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모습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테이크 갈 때마다 굉장히 궁금한 배우였어요. 달기 배우님 그러면 테이크를 여러 번 왔다는 얘기네요. 저는 얘기를 종합을 보자면. 여러 번. 그렇죠. 네,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네. 우지연 배우님, 사실 우지연 배우님의 대사를 거의 지워버리는 또. 우지연 배우님 같은 경우는 문 열고 이제 첫 미팅 때 문 열고 걸어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이게 회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라가지고 네, 들어보고 싶어서. 혜선이라는 인물이 사실 말수가 적고 표정도 거의 없는 인물인데 되게 눈으로 연기하시는 배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갖고 계신 이미지 자체도 강인하면서 부드러운 면도 같이 갖고 계시고 또 이제 연기를 하면서 같이 연기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을 때는 진짜 정확하게 연기를 하시는 분이세요. 매 테이크마다 흔들림이 없으세요. 근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방금 테이크 너무 좋았고 방금이랑 똑같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중간에 이건 바꿔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정확하게 하세요. 그래서 정말 저도 하면서 너무 신기하고 정확한 배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우지연 배우님 진짜 어떻게 그걸 정확하게 수행을 할 수 있었나요? 그 좀 기억나는 장면, 감독님이 가운데만 바꿔달라고 했던 장면이 있었나요? 네.
사실 좀 전반적으로 저희가 테이크를 좀 많이 가가지고 약간 홍록선처럼 돼버렸다. 네. 뭐 하나 꼭 찍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걸 감쪽같이 열심히 해주셔야지. 네. 이 태사 캐릭터 어떻게 보면은 저는 먼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쌓여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중요한 게 태산이 움직이지 않고 이 자리에 부동의 자세로 있긴 하지만 굉장히 아픈 마음을 계속 안으로는 쌓아놓고 있고 그 트라우마가 어떻게 보면 영영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 현재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극복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걸 이 영화가 어떻게 담을지가 관건이었던 것 같은데 태산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과거의 상처? 이런 거를 좀 어떻게 표현을 하시려고 하셨는지 그 부분이 좀 배우로서 전사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영화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사실 연출적으로도 감독님이 그 부분은 많이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 사전에 어느 정도 전사나 이제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뭐 감독님하고 어느 정도 정리를 했었고, 네, 저는 그냥 그 인물이 이제 태산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없이 우울하게 보이면 좋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이 사람도 뭐 맛있는 걸 먹으면 좀 좋고 그리고 뭐 도준이랑 재밌는 얘기를 하면 또 즐겁고 뭐 어떤 날은 또 좀 슬프고 그런 어떤 변화들이 있어야지 이제 태산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감정들이 더 잘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 인물이 갖고 있는 거는 제가 어떤 소설에서 읽었던 표현인데 이제 그 표현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피를 흘리고 있는 종류의 상처인데 이제 그 당사자는 이제 그게 아픈 줄 잘 모르는 상태 뭐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계속 이렇게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하고 뭐 그 고통에 대해서 오히려 더 책임지고 감내하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약간 그런 모습이 저는 뭐 저한테 사실 그런 인물을 해볼 수 있는 거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진짜 그 통치에서 말하는 죄책감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태산이 계속 그 내내 표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가운데 이제 그 집을 나와서 자기가 스스로 택한 홈레스의 생활을 버텨나갈 수 있게 해준 거는 이제 도준이라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분의 저는 티키타카가 되게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캐릭터적으로 이제 배우들이 연기를 잘한 것도 있지만 원래도 두 분이 굉장히 오랜 기간 배우로서도 같이 고민을 나누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뒷받침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강기루 배우님이랑 호흡은 또 어떠셨는지 어떻게 또 만들어 나가셨는지도 그때도 어느 정도 그 친분이 있긴 했지만 사실 이제 더스트맨을 찍으면서 많이 친해졌었어요. 이제 그리고 현장에 있으면은 뭐 이제 아무리 좋은 현장도 이제 때때로 그러니까 그 배우라는 이제 역할이 좀 외롭고 좀 쓸쓸할 때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동갑내기 친구가 이제 같이 찍을 날이 있어서 이제 현장에 오면은 또 그게 반갑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그건 이제 달기 배우님하고도 좀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1차표 이렇게 보고 뭐 둘 중에 하나가 온다 뭐 아니면 또 아는 어떤 배우들이 온다 그러면 이제 좀 다행이다 이렇게 하고 감독님 이렇게 케이크 많이 가실까 이런 얘기도 하시고 강기루 배우님이 귀여우시던가요? 윤정 배우님도? 우리가 보듯이? 저는 사실 찍고 있을 때는 이제 어쨌든 도준이로 이제 강기루 배우님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제 그 모습은 어떤 이질감이 없었고요. 근데 오히려 그 컷하고 쉬고 있을 때 강기루 배우님이 굉장히 이질적이죠. 그럴 때 모습이. 왜냐면 그건 강기루 배우님이 이제 앉아 있는 건데 이제 옷은 다 도준이로 입고 이제 등장도 도준이로 하고 있는 거니까. 도준이가 갑자기 컷하면 되게 멋있는 목소리로. 그쵸, 네. 또 사실 한국 영화계에서 목소리가 제일 좋은 배우고 지금 좀 전까지 자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도준이 있다가 이제 밥 언제 먹냐고. 꼭 이렇게 변화를 빨리빨리 되는군요. 강기루 배우님
네, 뭐 물론 이제 뭐 기여움을 압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이제 이 세 분의 배우들 캐릭터들이 영화 안에서 한 가지씩 어떤 그 주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제 그 정말 그 홈리스로서 생활을 계속했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자기 길을 이미 확고히 가지고 있는 인물이긴 하지만 영화의 그 이제 그 삼촌이라고 부르는 그 노숙인 홈리스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도준도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홈리스에 대한 생각들도 이 역할을 통해서 다시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다시 표현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화를 그 준비하기 전이나 촬영할 때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고 영화를 다 찍고 나서 영화를 볼 때 오히려 그런 생각이 좀 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다른 얘기지만 홈리스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다른 영화제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더스맨 촬영했던 것도 생각나고 그때 실제로 서울역에서 뵀던 실제 홈리스 분들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사연이 있어서 길거리를 나오게 됐을까 그런 것들을 좀 뒤에 있게 종합적으로 좀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씨 아저씨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태산이 그 우리가 생활하던 그곳에 늘 있던 그 차가 태산이 차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부터 도준에게는 좀 그 김씨 아저씨의 대사처럼 끝이 없는 여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처럼 도준에게도 어떤 끝이 있다는 걸 느꼈을 것 같아요. 아저씨가 죽고 태산이 형도 이제 갈 거고 그러면서 나도 내 갈 길을 내가 스스로 찾아야겠다 그런 용기 의지하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아까 얘기와 연관지어서 저는 홈리스 분들이 그 어떤 일할 의지 혼자 일어설 수 있는 그 마음 상태가 그런 부분을 좀 치료 도와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영화 안에서는 도준이 뭐 그런 도움을 받는다기보다는 그것과 유사하게 극적으로 김씨 아저씨랑 태산에게서부터 그런 마음의 치료 그런 것들을 받게 되어서 살아나갈 동기를 얻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강렬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영화의 제목인 더스트맨이라는 것들이 형상으로 물론 나오긴 해요. 모아 세상의 그림을 그리잖아요, 귀엽게.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홈리스와 병실되는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먼지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공기청정기까지 써서 이렇게 물러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홈리스도 그냥 눈에 보이지만 없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회에서의 그 두 가지 존재의 어떤 그 유사성 이런 것들이 이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진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그 그림인가요? 시킬 수 있을까요? 네. 이 질문에 답이 있으셔가지고 네, 말씀하신 그대로 모아와 세상이 같이 그리는 그림으로서 더스트맨으로 나온 것뿐만 아니라 태산 자체의 그 먼지 위에 그림을 그린 남자로서 표현되는 제목이라고도 생각을 했고 또 영화 대사에도 나오는데 보이지 않는 존재에도 그 빛을 받으면 반짝거리게 빛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태산이라는 어떤 인물로서 대표를 해서 이제 표현을 한 거였는데 먼지처럼 어떤 거처 없이 부유한 삶을 살고 있던 어떤 한 남자가 주변에 이제 좋은 영향들을 주고받으면서 빛을 받아서 반짝거리게 되어가는 이야기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처럼 이렇게 태산이라는 인물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걸 빗댄 것처럼 홈리스 분들도 말씀하신 그대로 언제든 빛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각자의 이야기가 있는 분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의미로서 더스트맨이기도 하고. 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홈리스들의 어떤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청춘들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읽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진짜 이 먼지 쌓인 세상에서 이들이 길을 잃지 않고 집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해답까지 이 영화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는 영화를 만드는 감독님, 그리고 영화를 이렇게 연기를 하는 배우님들의 그런 아티스트로의 마음들도 충분히 담겨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캐릭터가 모아라는 그 색깔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다우리 배우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배우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모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하는 시간도 되지 않았을까? 모아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 지점들 어떤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일단 오늘 영화를 보면서 모아에게 있어서 태산의 존재가 여태껏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아오면서 했던 대답이랑 조금 다른 대답을 찾았던 것 같은데, 이제 모아는 아무래도 창작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태산이 뮤즈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멘토처럼도 보이더라고요. 모아가 갖고 있는 슬럼프가 이제 본인의 작업을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학교 안에서 본인도 본인을 인정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저 밖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태산이 칭찬을 처음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또 모아가 갖고 있지 못했던 해답을 태산이 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모아가 실제로 그 전시회장에서 했던 얘기가 거의 태산이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사실 영화의 주제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진짜 태산이 마냥 뮤즈가 아닌 모아에게 멘토였구나. 그러고 모아가 마지막에 이제 태산이랑 둘이 졸업 전시회 전에 그린 그림도 누군가의 손이잖아요. 네, 그 누군가를 언제나 바래왔구나, 모아는. 근데 그게 태산이 되어준 것 같아요. 네. 저는 진짜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만든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시기에 창작을 한다는 거, 이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창작을 한다는 거, 예술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이제 처음 쓰게 됐던 배경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이제 창작을 하던 당시였고 다른 글을 쓰고 있던 당시였는데, 창작이라는 게 정말 모아가 얘기하는 것처럼 길을 잃는 순간들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는 모아가 자신의 그림을 찾아나가고 있던 그 과정에 있는 것처럼 저도 아직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언젠가 저도 모아처럼 길을 찾았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혹시 잠깐 집 나온 적도 있으세요? 저는 집순이여가지고 집에 있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집을 나간 적은 없어요. 근데 또 어저께 이제 글 쓰면서 생각했던 게, 계속 길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같이 해준 스태프분들이랑 배우분들이 있어서 길을 찾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오늘 개봉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여러모로 뜻깊은 날이기도 하고. 네.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 PD님도 여기 계시고 저희 음악 감독님도 지금 같이 계시거든요. 한번 네. 약간 이렇게 일어나주시면 박수 한번 드리면 어떨까요? 그리고 네. PD님, 음악 감독님? 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걸로 귀결을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함께해서 어떻게 보면 이 창작의 고통들도 좀 헤쳐나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 요즘 그 생각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코로나여서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들이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선순위에서는 조금씩 멀어지는데 점점 좀 숨쉬기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지는 것 같고, 더 필요해지는 시기가 아닐까, 이럴 때일수록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더스트맨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반가운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픈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질문들을 주시고 있는데, 질문들을 좀 소개하면서 관객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먼저 첫째 분을 주신 분, 네. 근데 첫째 분은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꾸준히 얘기했던 건데, 그래도 뭐 짧게 얘기 하나 해주실래요? 네. 더스타트라는 게 이제 먼지 위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다 보니 그 그림은 금방 바람이 날아가 버리거나 아니 누가 잘못 손을 대도 금방 지워져 버리고 사라지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신기한 그림이라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살고 있는 모습이랑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끝이 있고 소멸의 순간이 올 텐데 죽음이라는 게 저한테 항상 약간 미지의 영역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끝이 있는 삶이겠지만 지금 있는 순간,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모아와 태산 도중에 만났던 그 순간들이 너무 소중한 순간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영화에서 하고 싶었던 마음이죠. 알겠습니다. 첫 질문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지각한 질문이어서 네. 그 질문 하고 그 다음 저는 이분은 정말 아이디가 재밌는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순발력 있게 연기를 잘해. 어느 분을 얘기하신 걸까요? 네, 세 분 다 얘기죠. 이 질문 소개해 드릴게요. 이 영화를 시작하게 했던 아티스트 프로보이닉이 처음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이었는지, 한국 방문했을 때 에피소드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작품을 또 이렇게 그리신 분이셔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감독님께 얘기는 좀 들어봐야겠죠? 네. 처음에 이제 러시아에 계신 저희 조감독님의 지인분을 통해서 전화로 먼저 연락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저희 연출팀이랑 저랑 같이 스카이프로 만났는데 네, 그 스카이프 하던 순간들이 떠오르네. 하이니 아니나죠 뭐 이러면서 만났거든요. 신기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 본인의 그림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썼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신기할 수 있고, 또 이제 본인이 이제 촬영하러 오실 때 그 얘기 하셨거든요. 저희가 기도하는 손 그림 태산이 그리고 나서 그 트럭 운전사가 내려서 뭐 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맞아요. 본인도 그 기도하는 손 그림을 그릴 때 트럭 아저씨가 내리셔가지고 뭐 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진짜 사실 모아도 그래피스트고 이들이 되게 해적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하잖아요. 예술을 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법의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주로 다 그렇게 큰 트럭 뒤에다가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네. 네, 제가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먼지가 가득한 트럭이 많냐 물어봤는데 러시아에. 네, 러시아가 굉장히 대륙이 크다 보니까 거기를 이렇게 횡단하는 트럭들이 굉장히 많대요. 네. 근데 또 러시아 날씨 자체가 이렇게 눈비가 좀 많이 오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즌이 되면은 정말 그렇게 실제로 까맣게 먼지가 쌓일 정도로 그런 트럭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활동하시기에는 최적의 어떤 그 도화지가 항상 물감인 먼지가 있는 거군요. 어쨌든 덕분에 이 많은 좋은 작품들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인스타그램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시면은 이 기도하는 손을 비롯해서 여러 작품들을 또 보실 수 있는데, 진짜 좀 러시아의 그런 대륙의 기운이 묻어 있어서 그런지 그림들이 멋있어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약간 지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진 소리가 다른 관객분들에게 찰칵 소리가 조금 방해가 되니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강기루 배우님 이제 귀여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시간을 많이 하려를 했는데, 그래서 기루 배우님의 도중 말투 듣고 싶어요. 귀여워하시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거를 또 그냥 제가 넘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잠깐 도중에 빙의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대사를 정해주시면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네. 제가 그러면은 처음에 등장하실 때 했던 대사를 제가 그냥 네. 어디가? 하신 거죠? 예. 네. 박수 쳐주세요.
약간 그 이렇게 되게 좋은 목소리를 가려야 하는 게 난제네요. 그 조준의 것 그죠? 네. 네. 이 미션 완수하셨습니다. 감독님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감독님께 질문 들어왔어요. 네. 가장 좋아하시는 장면 감독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두 장면을 좋아하는데 네. 하나는 올빼미를 태산이 모아에 그려주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맨 마지막 시퀀스인데 그거는 이제 먼지가 다 날아가고 태산이 숲에 누워있는 그 장면까지 연결되는 그 시퀀스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네, 두 개의 장면을 선택을 해주셨고, 우지영 배우님께도 질문이 있어요. 태산이 처음 차에 그림을 그리고 뷰를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표정에서 살짝 무슬락말락 하는 것 같기도 해서 배우님 어떻게 생각하고 그 장면을 연기하셨는지 궁금하시다고. 네, 그 장면은 이제 항상 이제 감독님이 이제 굉장히 그 준비를 많이 하시고 정말 디자인을 되게 세세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장면도 이제 저랑 이제 사전에 얘기할 때는 네. 아마도 이제 태산이 그 외부와의 영향을 전혀 주고받지 않는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좀 의도치 않게 이제 어떤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좀 기분 좋은 일이 된 것 같은, 그리고 그거를 이제 또 본인이 좀 미리 앞서서 약간 오해를 했던 자신도 좀 웃길 것 같고, 이제 네. 그런 약간 뭐라고 그러죠? 처음 이렇게 약간 어떤 작은 구멍이 이렇게 뻑 하고 생기는 장면으로 이제 서로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감독님 지금 올빼미 얘기도 하셨는데, 이거는 모아 그 신하기 배우님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모아가 올빼미를 좋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감독님과 그 얘기를 좀 하셨는지. 그 이유는 네. 감독님한테 있죠. 감독님께?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감독님 마이크 넘길게요. 저 모아에게 어떤 상징성을 하나 주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서, 근데 과연 어떤 게 좋을까 생각했을 때 올빼미가 갖는 상징성이 모아 캐릭터랑 잘 맞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올빼미가 그 자체로 그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하고, 또 태산이 보지 못하는 길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런 안내자 같은 역할에서도 그렇고, 멀리 밤에도 어두움 속에서도 멀리 내다보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여러 가지 상징 면에서 되게 모아랑 올빼미랑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해서 올빼미를 좋아하는 캐릭터로 네네.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들으셨었어요? 들었어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마음에 드시는 거죠, 올빼미? 네. 또 재밌는 질문이 있는데, 태산과 도준을 연기하신 지영 배우님과 기루 배우님은 혹시 서로의 캐릭터를 내가 맡았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 해보셨는지, 서로의 역할을 내가 한다면 안 해보셨다면 지금 생각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주셨으면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두 분께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제가 태산을 했으면 그 지연 배우님이 한 태산만큼의 잘생긴 건 연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 대답이야? 잘생김을 아주 너무 잘생기셨는데. 아니야. 그럼 우지아 배우님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모두가 곤란해졌어요. 끝이 받아주세요. 네. 네. 저는 도준은 사실 그 강길 배우님을 제가 추천한 이유가 있는데요. 왜 그랬었냐면 네. 저는 강길 배우님이 정말 한 인물을 오래 고민하고 되게 애써서 책임져 주는 배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준이는 사실 그 연기함에 있어서 좀 가벼워 보이거나 아니면 어떤 극중 안에서 이제 어떤 종류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희화화되지 않게 이제 온전히 좀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감독님한테 이제
강비루 배우를 추천을 했고 또 여지없이 그런 부분들까지 잘 이렇게 지켜주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아마 제가 있으면은 좀 너무 이렇게 장난 많이 치고 이러는 도준이가 막 그걸 해집고 다니지 않았어요. 아, 약간 귀여움에서 머물지 않고 살짝 좀 때려주고 싶어. 아, 네. 그래서 더 많이 화내서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 외모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저 친구니까 그냥 네. 해준 소리로? 네. 외모뿐만 아니라 네. 그 제가 만약에 아, 이제 그만합시다. 아,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이런 관계였어요. 이런 관계.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우정 오래 함께 하기를 제가 또 이렇게 기원하면서 아니 음악 감독님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사실 음악에 대한 그런 그 질문과 칭찬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OST를 혹시 구매할 수 있냐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음악이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감독님가 좀 어떤 컨셉으로 이 영화의 음악을 이 진짜 이렇게 지구 종말에 가까운 그런 그 배경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음악이었어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구상하셨는지 얘기를 감독님께 좀 들어볼까요? 네. 음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일단 두 가지 방향성이 있었는데 클래식 쪽으로 음악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제 일렉트로닉 계열로 만들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여기서 시놉시스만 놓고 봤을 때는 홈리스 주인공이 자신의 삶을 찾아나간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뭔가 클래식이 안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평소에 제가 듣는 음악도 취향도 반영이 된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앰비언트 음악을 되게 좋아해서 네. 그 음악을 많이 들었고 그 시나리오 쓸 때도 이제 그 음악들을 들으면서 장면을 상상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편집 단계에서도 제가 이제 레퍼런스로 제가 좋아하는 앰비언트 음악들을 몇 개 넣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악으로 톤을 잡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저희 음악 감독님 말씀으로는 한 5, 60곡 정도 만드셨는데 그걸 다 못 쓰게 됐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영화 톤 앤 매너가 완전히 장르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정적인 어떤 영화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톤 앤 매너 잡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진짜 한 번도 그 경험해보지 못한 장르의 음악을 하셨을 것 같은데 5, 60곡이나 만드셨으니 거기서 이제 그 하신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OST 이 정도면은 OST는 네, 곧 발매하실 예정이신 것 같습니다. 아, 네. 질문 주신 분들은 구매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이 감독님께 질문이 또 있어요. 연출 천재만재 감독님 그리고 또 연기 천재만재 배우님들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하시고 이 마지막 장면, 마지막에 연출된 낮은 언덕 큰 나무에서 쉬고 있는 장면의 배경이 CG인지 그 장면이 너무 인상 깊으셨다고. 네. 실제로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좋았던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 그 나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름 촬영이었거든요. 그 나무 장면은. 근데 정말 신기하게 그 나무 그림 그렸던 나무랑 정말 똑같이 생긴 그 나무를 발견을 하게 돼서 그 이후에 그래서 그 장소에서 촬영을 했고 CG가 일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그 뒤에 배경이 다 하늘이 거의 안 보였거든요. 나무가 너무 높게 나 있어서. 그래서 그 하늘 스카이라인이 좀 더 보이게 하도록 저희 CG팀에서 나무를 약간 키를 낮춰주셨어요. 네. 그렇게 여러 가지가 좀 결합되어 있다. 네, 실사와 이제 일부의 뒷부분 CG 작업이 들어가 있는 영화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작품 같다라는 그 작품과 연동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장면들이 인상적으로 다 읽혀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님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배우님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캐릭터의 명대사 궁금해요라는 질문 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캐릭터들이 인물들이 하는 말들이 좀 받아 적고 싶을 정도로 약간 우리한테 지금 주는 인생 철학 같은 대사들이 많아서
저도 좀 궁금한데 배우님들께 좀 기억에 나는 대사들이 있으면 어떤 대사를 밀고 싶은지 얘기 들어볼까요? 정정 배우님 먼저 볼까요? 저는 지금 번뜩 생각하면은 네. 모아 전시회를 보고 나와서 네. 졸업 축하한다고 하면서 이제 진짜 멋있다고 하는 그 대사가 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멋있어요라고 하는 그 말이 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그걸로 뽑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멋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의미를 주고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신나기 배우님, 진짜 좋은 대사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좋은 대사들이 많은데 저한테 인상적인 대사는 네. 모아가 태산 자기 작업실을 불러와서 아저씨 같은 사람이 왜 서울역에서 지내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네. 그게 굉장히 모아스러운 질문인 것 같아요. 어쩌면은 너무나도 순수한 인물이고 편견이나 선입견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싶어서 그 대사가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사를 배치하신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감독님이. 네. 모아 캐릭터 같다, 더 그게. 네. 모아가 약간 이렇게 먼지를 날리는 것 같은 그런 대사들을 맞아요. 이렇게 쌓여있는 먼지를 좀 날리는 것 같은 그런 약간 공격적인 것도 많이 하고 좀 이렇게 톡톡 튀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모아는 그 대사 좋았거든요. 제가 이제 그리면 사람들이 와서 이제 뭐 이렇게 지우고 하는 게 그거에 대해서 속이 시원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모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또 기억에 남네요. 네. 강기루 배우님 도준의 어떤 그 대사 중에 기억에 남았었던 대사. 도준 대사요? 네, 도준. 다른 대사가 제가 어렵다 이거는. 도준 대사요. 도준 대사 중에서는 마지막에 쉼터에서 잘 때 잠들기 전에 이제 춘천 가서 혼자 일어설 거고 나중에 떳떳할 때 형한테 연락할게 했던 대사가 가장 기억이 남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관객분들도 이제 기억에 남는 대사들을 써주시고 계세요. 모아 대사 중에 제일 좋은 게 좋은 냄새가 나 이게 좋으셨다고 하시는데. 모아 대사 중에 네. 씻었어요? 그 대사 애드립인가요? 그거 다 애드립이었는데 그거 되게 억텐이었어요. 거스맨에게 씻었냐고 말하는 거는 되게 의미가 그렇죠. 있으시잖아요. 네, 네. 황골 탈때 약간 이런 느낌. 네. 씻으셨고 맞죠? 네, 그날 굉장히 오랜만에 보통 이제 리얼리티를 위해서 배우들이 이제 안 씻는 역할이면 진짜 안 씻잖아요. 며칠까지 안 씻을 수 있어요. 아, 저요? 저는 네. 그게 안 씻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네, 매일 씻고 다시 이제 분장하고 씻고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꾸 관객분들이 클린 섹시 뭐 이런 거 올려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좋은 대사들이 많아서 아마 이제 관객분들도 기억하시고 기록하시는 대사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것들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할까요? 하나만 더 할까요? 이거 감독님한테 하나만 더 이제 그림에 대한 질문이 사실은 조금 많아가지고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모아가 처음 퍼널을 그렸던 그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클로즈업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지.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서치를 했을 때 발견했던 그림이었었는데 그게 그리스 신화에서 이제 오르페우스가 유랑학사 오르페우스가 자신의 아내 에우리디케가 너무 일찍 죽어서 그 슬픔을 너무 슬퍼하다가 지하 명계로 내려가서 아내를 다시 돌려오려고 해줄 세계로 그렇게 내려갔는데 찾았지만 그곳을 나갈 때까지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살려주겠다 이런 네. 제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근데 결국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아내를 연계에 놓고 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한 테마가 되게 잘 맞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모아 대사 중에도 뒤를 돌아봐야 앞을 볼 수 있다 이런 대사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랑 또 사실 그 태산이 두 번의 죽음을 영화에서 맞닥뜨리는데 첫 번째 노숙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네.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서 김씨 아저씨의 죽음에 대해서는 응시를 하고 또 수연 그 동생 친구 죽은 친구 동생의 집에 자동차를 빌려주고 나오면서도 뒤돌아보는 장면이 한 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뒤돌아보는 이미지를 거기서 가져오긴 했었고, 그래서 그 그림에서 보면 원래 그림은 두 사람이 다 앞을 보고 있는데 저는 뒤돌아보는 걸로 그려달라고 했던 게 이게 그 그림 자체가 태산이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를 수용해가는 어떤 과정을 담고 있는 그림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렸을 경우에. 네. 그래서 태산은 뒤를 돌아보고 있는 걸로 그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 태산 뒤를 돌아봄으로써 이 죽음을 수용해가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넣고 싶었는데 굉장히 구구절절하게 살펴보고 있네요 지금. 그런데 그런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 진짜 이 영화에 나온 작품 하나하나가 이 인물들의 어떤 그 마음과 연결이 되고 또 캐릭터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전시를 보는 것처럼 또 이 작품을 한번 보고 나서 다시 또 그림을 유심히 보는 또 그 기회를 가지셔도 굉장히 더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 해설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그러면은 받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이 첫 GV여서 이제 또 많은 또 이제 다른 GV에서 감독님과 배우분들을 만나실 수 있을 거고, 거기서 또 더 많은 질문들, 두 번 보고 세 번 보시면 더 많은 질문들이 또 창의적인 질문들이 많이 나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개봉날 관객분들과 만나고 토크를 해봤는데 감독님과 배우분들 오늘 하시면서 어떤 기분이셨고, 또 더스트맨 어떤 영화인지, 어떤 영화로 남았으면 좋겠는지 좀 마지막으로 인사말 들어보면서 끝낼게요. 감독님 먼저 하실까요? 네. 오늘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많이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이 시나리오를 처음 시작하게 됐던 그 순간에 느꼈던 어떤 위로받는 감정? 그런 감정이 조금이나마 관객분들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든 시기이지만 저 그림과 이 영화가 주는 따뜻함이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말씀하시는 동안 한 관객분이 계속 기도하는 손 그걸 하고 계셔가지고, 네, 이 기도하는 손에 그린 감독님이 받으신 어떤 그런 감동 같은 것들, 그런 느낌이 여러분들께도 모두에게도 전달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기로 배우님께도 마이크 드릴게요. 저는 이 더스트맨이 희소한 소재와 스타일을 가진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화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이런 희소한 영화를 관객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되게 기쁘고 좋습니다. 영화 오늘 개봉했으니까요. 많이들 봐주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도 좋은 얘기로 함께 나눠주시면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고 좀 느낀 좋은 감정이 있으시다면 영화에서 받은 그 감정을 주변 분들에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말 본 곳이랑 더스트맨이랑 뭘 먼저 봐야 될까요? 동시에 걸려 있어서. 네. 크로스 GV가 있다고 하니 그때 두 작품 다. 크로스 GV? 네. 같은 날 같은 곳에서 네, 강민호 배우님의 그 작품 모두 관심 가지고 봐주시기를 바라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신달기 배우님. 저는 항상 이렇게 마지막에 하는 인사가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일단 더스트맨이 정말 보면 볼수록 색다르게 느껴지는 영화고,
절대 쉽게 쓰여진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관객분들도 잘 느끼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 감성들 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최신전에 이 영화 4번 보신 분이 이 개봉 날인데 벌써 4번 보신 분이 있을 정도로 한 번 보면 빠져드는 영화임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다기 배우님 말씀처럼 보면 볼수록 볼매인 영화 많이 또 이렇게 다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지영 배우님. 네, 극장에서 사실 이렇게 뵙기가 참 어렵고 그래서 새삼 정말 소중한 시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더스트맨이 이제 그 영화를 저희가 감독님께서 기획하고 저희가 만들고 이제 마지막 단계를 사실 오늘 일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영화 기다려 주시고 이런 시국에도 영화 보러 와주시는 이제 관객분들 덕에 물론 이제 개봉할 때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지만 관객분들 함께 해주시니까 또 가능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픈 채팅방을 많이 읽어보면서 감상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가 이렇게 라이브로 이렇게 볼 일이 잘 없는데 그쵸, 이런 네. 것들 이런 거가 이제 저한테도 그리고 이제 배우들한테도 그리고 감독님이랑 다 되게 감동일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좀 여러 군데에 이제 여러분들 감상 써주시면 저희가 이제 열심히 찾아서 또 읽어보고 하거든요. 그렇게라도 또 소통했으면 좋겠고 저도 GV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둘이 이제 건강하시고요.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짜로 다 찾아보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고 더스트맨에 대한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못하신 말씀들도 있으시다면 각자의 또 SNS에 남겨주시면은 배우님들, 감독님들한테 사실 영화 만든 사람들한테 그게 제일 큰 힘이거든요. 물론 스코어도 중요하지만 그런 많은 얘기들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작품 정말 이제 특별한 작품, 특이한 작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색다른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스트맨이 또 한국 영화계 공기청정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나가실 때 감독님 배우분들 먼저 나가시고 그리고 나오시면서 선물이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나오시면 홀로그램 포스터 굉장히 진짜 약간 소장각이거든요. 저도 받았는데 그거 받으시고 오늘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